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월말로 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 나오는 거고요. PC의 물가 예상에 부합하고 12월 금리 인하 FOMC 한 해 만에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페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금리 인하 할 것도 같고요. 오늘 한 뭐 9시 10시 사이에 한국은행 우리의 뭐 기준금리 인하 금통위의 결정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오늘 체크하면 되겠다. 우리만의 이슈로 또 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잔잔한 날 맞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잔잔한데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시장 자체는 약세여도 지금 이제 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뭐 자유로도 그렇고 또 AI 솔루션 기업들 중심으로 종목들은 정말 시세가 정말 강하게 이제 분출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 차례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제 한 장중에 8% 가까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로봇 섹터에 또 상승을 견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쉬긴 했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순고리기성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을 끼고 있고 한 4일 정도 뭐 금요일 같은 블랙 경우는 프라이데이. 맞습니다. 약간 이제 반장이 열리긴 하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너무 힘차게 달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순고리성이고 PC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됐었었는데 시장의 예상에 딱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제 오히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66% 가까이 좀 급등했어요. 그래요? 높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유독 많이 빠진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장중에 거의 3%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됐고 막판에 약간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 조정 흐름이 나왔던 국내 증시에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을 다피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야 전체적인 이제 로봇 섹터가 움직이는 건데 이제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같은 종목 많이 말씀드려서 약간 후발 성격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 절대 소외되지 않는 탄력은 큰. 맞습니다.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물청소, 이제 로봇 청소기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물걸레 로봇 청소기 관련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이 기업이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퀴가 없이도 이 걸레 회전력만으로 이동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 청소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 센서 관련된 특허도 자체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거의 5건이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이 라이더 센서가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에도 다방면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라이더 센서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마트 팩토리의 물류 이동 로봇 AMR에도 충분히 그 센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의 ODM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삼성과 수년 동안 이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또 이제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다수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같이 협업하면서 개발했는데 최근에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삼성의 프리미엄 청소기가 다시 한번 그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한번 1등을 수성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에브리봇과 삼성 간의 이 로봇 청소기 관련된 개발 협력은 더욱더 공고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신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가 단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신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흡입형 로봇 청소기 한 3종이 신제품으로 나왔고 또 그리고 침구용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에 물걸레를 할 수 있는 창문형 물걸레 로봇 청소기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거 좋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로봇 청소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로봇 모빌리티 기업인 하이코어를 지분 39%를 통해서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에브리봇 모빌리티라는 이제 신규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하기도 했는데 이 하이코어가 전동 휠체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리봇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동 휠체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의료용 스쿠터 제조 기업인 지모로부터 사업을 또 양수해서 새롭게 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또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동 휠체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1.5%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11조 시장 규모고, 국내 시장은 약 3천억 정도 시장인데, 이게 수동 휠체어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땐 국내 시장도 거의 3조 가까운 그러겠죠. 시장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동 휠체어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분당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량 양산을 위한 또 이제 팩토리 생산 라인을 좀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보급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 에브리봇이 또 이제 청소용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형 그 휠체어까지도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매출이 2025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지금 수년 동안 이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인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가 아직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핏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섹터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필두로 10월달에 우리 코스닥 증시가 신저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만 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심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일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에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보피 출시와 또 그리고 삼성의 어떤 로봇 관련된 로드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에브리봇 같은 또 이렌시스, 에브리봇 같은 삼성향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브리봇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에브리봇입니다. 로봇 청소기인데 중국을 막 견제하다가 이제 중국 이긴 겁니다. 일정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네, 프리미엄 쪽으로 가는 로봇 청소기다. 그리고 이제 전동 휠체어. 맞습니다. 성장 동력을 라이다로 붙일까요? 네, 맞습니다. 라이다 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특허를 이제 5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비단 로봇 청소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드론에도 들어가고 뭐 우주 항공에도 들어가고 방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라이다 쪽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브리봇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17,43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의미 있는 구간대를 좀 돌파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21,000원 라인 때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저는 1차 목표가를 21,00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4,800원, 15,000원 부근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로 에브리봇을 점검해봤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가 갑자기 한 10%가 났는가? 어제 사장단 인사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임원 인사가 있습니다. 거의 400명 중에 여러분 100명 이상, 200명 가까이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이 바뀐다. 이것 때문이 아닌가? 지금 뭐냐? 이것 때문에 보핏도 안 하고 뭐 로봇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사장 바뀌고 임원 바뀌고 그리고 로봇 하려나? 좀 그래서 어제 사장단 인사에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달렸나? 이런 저의 뇌피셜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제만 놓고 보면 로봇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민 매니저, 에브리봇의 붙이기 종목. 붙이기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사장단 인사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삼성전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이 합병 관련된 이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 요게 이제 판결이 1월 말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그룹이 진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배임의 성격이 저는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뭐 다만 현실적으로 총수가 지금 뭐 진짜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못했다라고 그냥 치고, 어쨌든 1월 말에 이심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혁신 행보가 저는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같아요. 어제 실제로 사장단 인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인사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실제로 퇴임을 했던 임원들까지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사장에 앉힐 정도로 인물이 별로 없다. 다만 일부 이제 반도체 부문은 뭐 칼날이 이제 쇄신 칼날이 이제 조금 휘둘러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장단 인사 중에 이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분 중에 로봇과 이런 성장 섹터의 사업을 주로 이제 주관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분야에
조금 더 이제 좀 속도가 좀 붙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뭐 일부 반영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순환매죠. 지금 AI 솔루션 기업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AI 솔루션 기업들이 급등하면 다음 차례는 제가 이제 로봇이 움직일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거의 9% 가까이 올라가면서 추세가 딱 살아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루닛이 초반에 딱 움직였을 때의 느낌처럼 121편까지 이제 다 뚫어내고 올해 처음으로 가장 조금 탄력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치기 종목 어쨌든 로봇 업종은 뭐 저희가 가장 많이 다뤄드렸던 또 그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쇄신과 혁신 또 신성장 사업에 대한 이제 발굴 이런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부치기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달리면서 로봇에 대한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요.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내일 임원 인사, 이재용 회장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1월 말이든 2월 초든 본인의 2심 거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겠고 그때 HBM이 아니라면 HBM도 있겠지만 로봇이겠죠. 보핏 이런 게 지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억지로 좀 누른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런 시각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은 로봇 업종에 대한 투자 또 하나의 또 해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까? 솔트루스 할까요? 루니스 할까요? 그럼 바로 이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시계열 순으로 일단 AI 솔루션 기업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또 후속주 이러면서 이제 릴레이로 공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첫 번째 종목이 어찌 보면 이제 루닛이에요. 루닛이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세가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1월 13일 날 딱 요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급등하기 이제 직전에 요 음봉 나온 요 날 이제 13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틀 있다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되돌려 보면 지금 요 차트가 방금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요렇게 움직이고 바닥이 거의 드러누워 있잖아요. 시세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장대양봉 하나 딱 만들면서 이제 121평, 이 장기평을 뚫고 나니까 갭으로 넘어버리네요. 그때부터 그냥 거래가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업종은 다르지만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좀 더불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루닛을 강조해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관련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면 AI 솔루션이나 로봇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제 루닛은 미국 진출, 또 미국 진출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또 폐암 조기 진단과 관련된 이제 개발을 공동으로 이제 착수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촉매가 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의료기기 기업들의 흐름을 좀 주도를 했고 그게 확산되면서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까지도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만 원까지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다 뛰어넘은 거거든요. 76% 정도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이제 신규 접근은 또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지금 꿈틀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익절 가격만 한 66,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상방은 좀 열어놓으시되 대신에 이제 익절도 66,000원 정도를 또 잡아놓으시고 오히려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11월 15일 날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거의 15% 가까이 지금 수익 나고 있고 셀바스 AI 21일 날 말씀드린 이것도 거의 30% 가까이 수익 나고 있고 더존 비즈온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대장주죠. 네, 거의 10% 가까이 지금 또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솔트룩스도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봤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또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서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은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기염을 토했잖아요. 아예 이제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네이버, 삼성, SDS, 더존 비주원 약간 좀 이제는 사이즈 있는 걸로 옮겨 타는 이 전략은 어때요? 기관 외국인들도 어쨌든 지금 AI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왜냐면 작은데 못 가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 좀 터지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업종별로 보면
어제 통신업종, 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정도였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워낙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더존비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페24, 이커머스나 뭐 또 AI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하고 또 결합시키면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시총이 8천억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24나 더존비존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유망 종목으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영민 매니저 이야기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큰 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들어오면 자기가 올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이즈 있는 것들로 좀 넘어간다면 네. 더존비존도 한 2조짜리고요. 카페24도 8천억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단에 있는 네이버, 뭐 삼성 SDS 이런 좀 사이즈를 그렇죠. 업시키는 쪽에서도 한번 이제 시세를 보라. 이제 이런 조언까지도 함께 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한정 KPS 가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일단 뭐 BHI가 최근에 소형모듈 원자로 네.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정말 조용하게 소리 없이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한정 KPS가 너무 아닌가. 소리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네. 꿈틀꿈틀 한 땀 한 땀 올라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12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네. 굉장히 높은 게 이제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이제 평균 배당 율 자체가 거의 지금 58%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로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맞물리면서 그래도 지금 원전 섹터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그때 체코 원전 수주로 한번 시세가 분출했던 그 고점을 이미 뛰어넘고 안정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가 바라카 원전 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2010년도에 한정기술이나 다른 기업들은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그 이후로 그대로 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추후에 어떤 AS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한 3년, 4년 동안 더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체코가 이제 내년에 그 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오히려 한정 KPS가 좀 장기적인 안정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말 배당 성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도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연내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정 KPS는 저는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팀 코리아에도 포함된 또 국내 한정 계열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어떤 이제 원전 수주나 뭐 소형 모듈 원자로가 됐던 뭐 대형 원전이 됐던 결국 그거를 원전을 유지 보수하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정비하는 기업은 한정 KPS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한 땀 한 땀 조용히 올라가지고 네.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네. 7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정 KPS는. 시장과 정말 무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정 KPS 종목만 놓고 보면은 네. 뉴욕 증시에 마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처럼 사실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의 웬만하면 신저가와 사실 뭐 PBR 기준으로도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KPS는 그걸 다 무시한 채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한 주식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는데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 또 이제 상반기에 체코 원전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은 그래도 한정 계열사 내에서 한정 KPS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BHI도 네.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주시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대장주로 쭉 SMR로 가다가 국장이 한 번 이렇게 확 맞으면 맞아요. 또 한 25%, 30%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떨려 하실 것 같거든요.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이퍼와 오클로도 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 최근에 좀 변동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BHI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지금 더블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거의 뭐 3배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이미 뭐 시세는 좀 과하게 들어와 줬다라 좀 보고 있고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지금 이제 11차 정기본에서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사기가 이제 건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함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사실 BHI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가장 핵심 기업이라는 건 아직 밝혀진 건 없고 지난번에 이제 하만의 그 본사에 뭐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임원진들이 이제 방문했다는 소식 이후에 그때부터 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게 가장 컸고 뭐 수주야 BHI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기업들도 계속 지금 뭐 대규모 수주와 어떤 이제 그 소형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BHI가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다 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충분한 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유자의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15,000원 라인대를 좀 익저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BHI 그동안에는 SMR 관련의 대장주였으나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SMR의 적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지만요. 시장이 뭐 대장주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는 간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최근은 드디어 좀 조정을 좀 받게 됐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서 한 15,000원까지도 변동성이 크니까 신규 접근자에 대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컴투스 홀딩스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여러분 또 트럼프가 SEC 지금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데 이제는 아예 따로 하나를 암호화폐 부서를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비트코인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요. 네, 사실 뭐 이제 10만 달러 고지를 진짜 코앞에 둔 상태에서 살짝 조정 흐름 나와줬고, 또 근데 이제 원화마켓에서는 여전히 1억 3천만 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상징적인 가격인 10만 달러가 연내 안에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그럼 그 돌파했을 때 뭐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저는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 뭐 우리기술 투자, 하나더 증권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컴투스 홀딩스도 제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3위 업체인 코인원의 2대 주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자체적으로도 뭐 블록체인과 뭐 NFT, 또 플레이토 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컴투스 그룹 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은 뭐 그 컴투스 그룹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코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게임 섹터들이 최근에 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순환매 차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위메이드와 또 컴투스 그룹, 또 그리고 네오이즈 그룹 자체가 또 이제 암호화폐 성장과 함께 같이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큰 시세가 분출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주가를 쫙 당겨보면은 2022년도 1년도에 이미 그 NFT와 플레이토온 기대감으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NFT 그때죠? 맞습니다. NFT 플레이토온 때. 그래서 NFT라는 어떤 마법 가루만 뿌려지면 모든 기업들이 다 폭등이 나왔던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알트코인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컴투스 홀딩스의 자체 코인의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위믹스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듯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또 이제 C2X라는 또 자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최근에 컴투스 그룹의 어떤 신작 게임들도 생각보다 좀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당에서 또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STO 법제화 추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이슈가 조금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이슈더라고요. 달러를 계속 좀 강하게 만들려고 전략 자산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채권을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붙여가지고 미국 채권을 살려면 어차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달러의 수요를 부추겨서 이제 달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이 아마 지금 이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상화폐 시세는 탄력적으로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조정만 들어오면 지금 호시탐탐 매수를 노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코인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도 재료를 줘요.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호황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요거는 주식 시장에는 썩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보유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100%가 다 이더리움이라고 해요. 그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이더리움이 500만 원 원화를 넘겼더라고요.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해드리지만 원래 달러는 근본이제였잖아요. 금으로 달러를 지켰다가 근본이제 끝나고는 석유.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산다. 석유 끝나니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코인은 모든 코인 거래는 이제 달러로만 한다. 세 번째 담보물을 코인으로 잡았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코인을 사랑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금투세 폐지로도 이 시간에 참 많이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가 이뤄낸 건 아니지만 금투세 폐지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상법 개정을 지금 또 한 번 사회 이슈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연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기업들, 오너들, 재계들 강력 반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기업 이사들이 기업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문구로 들어가면 국내 증시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영민 매니저,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 일단 뭐 기업 펀더멘트 이거 빼겠습니다. 네. 주가적 차원으로는 대형 호재 아닙니까? 뭐 호재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모든 정책들이 다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굳이 왜 지금 이 상법 개정은 사실 정말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캐캐 묵었던 이제 수건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저는 지난번에도 처음 이제 이슈가 됐을 때도 또 하나의 정쟁거리가 될까봐 이제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올해 연내 안에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급한 물이 금투세잖아요. 그치. 빨리 이제 금투세부터 좀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 안에 빨리 좀 금투세 폐지하는 것부터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부터 좀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것도 이제 의견 수렴, 이건 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임원으로 이제 그 재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주주들이 그냥 회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 배임했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소송이 막 들어가죠. 회사의 이익만 보고 지금 경영했다.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좀 되면 조금 더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좀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외 이제 이런 이제 뭐 어찌 보면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우리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조금 예민한 시기니까 일단은 금투세 통과시켜놓고 내년부터 좀 각계각층의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 수렴을 좀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친 이후에 이제 또 개정하는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금투세 폐지가 더 중요한데 아직 여러분 금투세 폐지가 뭐 바뀐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빠터를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못할까 봐 차라리 맞습니다. 올해는 금투세 폐지하고 내년에 뭐 상법 개정 좀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수르 님이요. 국장은 회사 좋아서 투자를 했더니 분할을 해버리고 뭐 물적 분할 소각도 안 하는 자사주 매입만 하고 유보금은 진짜 많이 쌓아놨는데 기업 가치는 계속 하락시킨다. 나중에 상속하려고 하면 몇 년 하다가 손 들고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게 국장이다. 상법 개정 안 하면은 맨날 테마주만 하다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법 개정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이 순간에요. 준호 매니저. 또 현대차 증권은 눈치 없게 왜 그 돈이 없는 곳도 아닌 이 현대차 증권이 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증권이 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13%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왜 하는 걸까요?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기 해버리네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욱더 지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것도 올빼미 공시와 또 그리고 뭐 지난번에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유증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또 실제로 유상증자를 해버리고 또 주주에게 어떤 부담금을 다 떠안기는 사태가 행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스코텍도 뭐 또 비싼 거 하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가뜩이나 얼어붙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국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반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법 개정보다는 이제 세법 개정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 개인 소액 주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찬성한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저도 김영희 매니저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약세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미국 대선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그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으로 트럼프 리스크로 다시 또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지나고 나서 급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까 각계개창의 어떤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기업들이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고 한 내년 정도에 이루어질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투심이 좀 살아났을 때 발표되는 게 훨씬 더 시장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눈치 없었다 현대차증권은. 네. 아니 그 현대차가 그냥 1조 자사주 매입하는 돈으로 3자 그렇죠. 배정을 하면 네. 될 거를 네. 왜 저럽죠? 그러니까 아직 네. 시장에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시총 2,400억짜리 기업이 2,000억을 주주 배정으로 한다는데 네. 최대 주주 현대차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증권도 날. 네. 현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유증 목적에 보면 뭐 부채 상환부터 해가지고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 부분들이 개발.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최대 주주가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인수를 해버리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조치를 좀 취했다면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덜 상할 텐데. 네. 모르겠어요. 뭐 회사 쪽에서 또 좀 시장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좀 해주면은 뭐 그때 또 코멘트가 나오는 걸 보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현재까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안 된다. 유증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유튜브 창에서도 의견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금멋진 세상님,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 아닌가요? 이건 법제화를 떠나서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그게 행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 증권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준기님, 정확하게 보시네요. 상속세, 증여세 손보고 그 다음 상법 개정.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정부는 오히려 이걸 두 개를 약간 그렇죠. 상속세를 좀 현실화하고 외국처럼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을 함께 넣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미성님도 법 개정을 무슨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합니까? 조금 더 검토하라. 또 바나나님들도 김영민, 김주선님이 옳습니다. 자, 상법 개정.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금투세 폐지 이후의 키워드가 상법 개정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상법 개정 후에 네. 또 수혜주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네. 뭐 홀딩스, 지주사, 저 PBR들 아마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가버넌스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될 수 있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네. 상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반대가 아니라 네. 상법 개정을 해야 당연히 좋은데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검토를 좀 하고 추진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상법 개정 이슈를 했고 영민 매니저 일발 전에 솔트릭스 한번 네. 체크를 하고 일발로 네. 바로 들어갈게요.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솔트룩스는 11월 26일 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어저께 이스트소프트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트소프트가 상한가까지 간 이유가 12월 달에 검색 엔진이 출시된다. 네. 이 얘기가 나와서 상한가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상한가 가야 될 종목은 솔트룩스예요. 네. 지금 이스트소프트는 12월 달에 검색 엔진을 출시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미 솔트룩스는 루시아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을 네.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하고 결합시킨 구버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이미 7월 달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런칭을 이미 했어요.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면 이미 서비스 출시도 앞서 있고 그냥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에 AI까지 결합되어 있는 지금 오픈 AI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검색 서비스에 챗GPT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솔트룩스가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솔트룩스가 어제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제 그런 시세가 한번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한 13%, 14% 정도 수익이 나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 3만 원 이상까지는 강한 한 돌파가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저께 이스트소프트와 같은 흐름으로 솔트룩스가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일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조선업종 하면서 한번 겹쳤었는데 오늘 또 겹쳤어요. 로봇입니까? 로봇이에요. 예. AI 솔루션 다음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이 움직인다. 제가 아까 부치기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또 강하게 조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저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개미, 집개미,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요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일개미, 집개미와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2023년 7월 달에 로봇법,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인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로봇이 인도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로봇도 실외 이동 로봇도 이제 사람의 지위, 보도를 이제 걸을 수 있는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로보티즈는 코엑스를 포함해서 강남 일대에서 실증 사업을 해가지고 단거리 배달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네. 같이 이제 이 실증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1km에서 1.5km 정도 내외는 충분히 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킨이나 커피를 직접 가게에 가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각 가정에다가 이제 배달을 해주는 실증 사업이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근거리 배달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될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기사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들한테 이제 맛있는 음식 가져다 주려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거리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연 때문에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는 또 오토바이 기사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더라도 1km, 1.5km 이런 근거리는 분명히 로봇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가장 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아직 좀 느려요. 한 10에서 15km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근거리를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보다는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좀 불거졌던 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산자부에서 대외 이제 협력, 새로운 이제 성장 기술을 이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이제 유력 대학들과 이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라든지 존스 홉킨스, MIT, 퍼듀,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들 중에서 MIT하고는 지금 로봇하고 AI 쪽을 협력하려고 했거든요. 그 협력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예요. 최근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피지컬 AI 로봇을 MIT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급등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최소한 3년 동안에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이제 자본까지 투자를 이제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로보티즈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장기 이평을 다 뚫어내는 이런 시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22,45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딱 직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던 25,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일개미 집개미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제 그 친구입니다. 좀 이제 쫙 하면서 배달도 하고 좀 실용화되고 있는데 차트가 영민 매니저 마치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출발할 때 그 모습이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보핏 뭐 등등 뭐 하나만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보핏이 뭐 그 지금 판매를 위해서 직원을 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곧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는 연말에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전후로 좀 뭐 보핏 또 출시 이벤트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층 더 이제 로봇 기업들은 또 속도가 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또 감속기도 만들어요. 로봇용 이제 부품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수혜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핏을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도와주는 로봇이니까 웨어러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자, 빨리 내일 임원 인사 끝나고 빠른 행보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로보티즈의 붙이기. 물론 이제 앞서서 얘기 에브리부터 나왔었지만 또 종목이 있다면 로보티즈가 이제 LG 전자에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주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대주주로 있는 엔젤 로보틱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사장단 그 임원진 그 어느 정도 단행을 잇고 나서는 오히려 로봇 관련된 어떤 이제 신성장 동력에 추진을 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해서 출시일이 정해진다고 했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가 그때도 가장 크게 올라갔다. 실제로 지금 체험존에 또 이제 프로모터를 모집 공고가 10월부터 이제 1월까지였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2월까지였고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월까지였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된 체험존에 있는 프로모터 모집 공고가 10월부터 이제 크게 봤을 때 2월까지인데 지금 벌써 12월이 다가오는 시점이잖아요. 12월만 아니었나요? 1월이에요, 1월. 1월까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거의 그 채용 공고를 해놓고 모집을 해놓고 일을 다 가르친 상태에서 이젠 조만간에 출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때도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였고 그때가 이제 9월 12일이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가 LG전자가 2대 주주이기도 하지만 또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또 이제 엔젤 로보틱스다 보니 네. 상업용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그래서 삼성이 이젠 웨어러블 로봇 보핏부터 이제 로봇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엔젤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엔젤 로보틱스로 네, 한번 탑픽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로보티즈, 여기에 붙이는 종목 엔젤 로보틱스. 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발에서 과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조금 받을까 못 받을까 이제 요 이슈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개장 때 정말 돈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고 나서 이거를 회수를 또 한 대 만에 요 이슈까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는 조금 뒤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